네, 상무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상무님 그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장님이 형님이신데 형님하고 우리 로스팅실에 있는 부장하고 삼형제가 같이 회사를 창업한 창립 멤버입니다. 현재는 아이레아 자동 드립 커피 머신 관련된 업무를 도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네. 상무님 예전에 그 핸드드립 매장을 오픈했었다고 들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실제 해보니까 거래처들이 힘들어했던 부분을 사실 그대로 답습을 했어요. 그러니까 피해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게 루트가 다 똑같아, 지나가는 길이. 그러니까 간해수공업식으로 주전자를 들고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비즈니스, 원래 커피 산업이 비즈니스거든요. 비즈니스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아트 쪽으로 이렇게 조금씩 흘러요. 하다 보면 막 테크닉 중시하고 기술 중시하고 누구의 방법, 어떤 방법 이런 것들을 많이 하거든. 영업 쪽으로 가야 돼요. 예, 근데 사실은 실제 영업을 해보면 드립커피 같은 걸로 다 영업을 해보면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거는 그래요. 내가 돈 낸 만큼의 퀄리티가 나오는 게 중요하거든. 어떤 기술을 썼는지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거는 진짜 뭐 우리 1세대 커피인이신 이제 박희초 선생님이나 이런 좀 오래 하시고 유명하신 분들이나 이제 그런 거고, 사실은 대부분의 샵에서는 일정한 퀄리티, 어느 정도 그 수준 이상의 퀄리티를 제공해 주길 원하는데 그게 관리가 어려운 거예요. 그게 꾸준하게 맛을 내고 관리. 그렇죠. 느꼈던 게 뭐가 있었냐면은 장사가 잘 되잖아요. 핸드드립 매장을 해서 딱 2년을 하고 가게를 넘기든가 문을 닫더라고요. 2년. 대부분 2, 3년 하고서 아주 장사가 잘 되면 막 한 달에 한 100kg 이상 원두 소비하고 막 이 정도 되니까. 근데 장사가 안 되는 집도 2년 이상을 못 해요. 그때 보니까 장사가 안 되면 일단 뭐 월세하고 인건비하고 재미가 없잖아요. 그죠? 네. 돈 벌어서 뭐 시간만 낭비하고 이러니까 어차피 계약 끝나면 그만두는 거고, 장사가 잘 되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제 드립커피 전문점들이 20, 30대의 젊은 친구들이라는 경우가 드물어요. 보통 30대 후반이나 40, 50대 이런 분들이 주로 하시는데, 이게 이제 한 1년 하면 손목에 대부분 이제 붕대를 감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고, 무리게 가십니다. 예, 이게 이제 처음에는 주전자가 배울 때는 이게 재밌는데 나중에 이걸 하루에 막 100번, 20번, 뭐 200번 이렇게 돌리다 보면 이게 무리가 오거든. 이게 나이 먹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또 자세도 삐딱하게 서서 하잖아요. 드립할 때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심하면 디스크 오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제 장사가 잘 되면 이제 또 몸에 무리가 와서 못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결국에는 매장을 넘기는데, 이 드립커피 전문점은 그냥 카페하고 또 틀려서 권리금도 제대로 못 받아요. 그 원래 하던 사람들이 그만두면. 거래처에서 그 남양주에 보면은 이제 드립커피 전문점으로 아주 유명한 회사가 있어요. 파이도 하고 벌써 한 8년 정도 돼 있는 회사인데, 거기 사장님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이제 신규 업체도 아니고 이미 한 10년 가까이 돼서 시장에 많이 알려진 유명한 업체인데 왜 하시냐 했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사람 뽑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야. 아무나 막 뽑을 수가 없잖아요. 드립커피를 내릴 줄 아는 사람 뽑아야 되고, 만약에 그런 사람을 못 구하면 성실해 보이는 친구를 골라서 트레이닝을 시켜야 되는데 8년 동안 끝이 안 나더래요. 교육시키는 게 계속. 네. 한 3개월 가르쳐 놓고서 한 3개월, 6개월 있으면 나가고, 또 뽑아가지고 또 한 2달 집중 교육해서 해놓으면 또 한 2달 근무하다 또 나가고, 대학생을 뽑으면 또 뭐 계약했다고 가고, 젊은 아주머니를 뽑아놓으면 또 이사 간다고 가고. 그 사실 힘들잖아요. 이게 손으로 하는 게. 그러니까 이제 거기가 더군다나 장사가 잘 되는 샵이다 보니까 이제 배워가지고 나가는 거야. 그렇게 또 이제 어떤 사람 그 근처에서 또 똑같은 컨셉으로 오픈하고, 드립하는 것만 배워서. 사람 교육하는 것도 참 쉽지가 않겠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화장실도 못 가요, 제대로. 손님 들어오는 타임에는. 왜 그러냐면 이제 내가 내리다가 우리 사장님이 내리면 맛이 바뀌잖아요, 벌써. 아까 제가 처음에 이게 똑같은 맛을 내는 게 중요하다 그랬는데, 그 프랜차이즈라든가 어떤 매장에 가서 늘상 같은 음료를 주문해서 먹는 사람들이 느끼는 게 그거잖아요. 여기는 이게 맛있어, 이런 포인트가 맛있어, 이런 취향이야,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선 자기가 찾아가는 건데, 그게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심지어는 저희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특히 이제 고가 커피 뭐 10,000원, 15,000원, 20,000원짜리 8,000원 이상 되는 거 드시는 분들이 주로 그런 걸 이제 클레임도 걸고 그러시는데 단골 손님들이 전에 사장님이 줬던 거하고 똑같은 커피를 시켰더니 직원들이 다른 커피를 주는 것 같더라. 확인 좀 해달라. 이런 전화가 와요. 맛이 달라진 거예요. 네. 그 보면은 우리 포스에 찍힌 걸 보면 똑같은 커피가 나간 게 맞아. 그래서 이제 뭐 CCTV 같은 게 보면 이제 그때 이제 되게 바쁜 타이밍이 온 거야. 이게 교육을 충분히 시켰는데도 그 영상 같은 데 이렇게 보면 처음에 뜸 들인다고 물을 딱 뿌려놓고서 손님이 포스 앞에서 3명 딱 서 있잖아요. 그럼 주문 받으러 가요. 근데 금방 끝나고 오면 괜찮은데 뭐 이것도 물어보잖아 또. 그러면 또 이제 시간이 가가지고 커피는 다 내려가 있고 다 말라 있고 그런 상태에서 또 다시 추출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오너가 거기서 커피를 내리면 저 직원들한테 저거 손님 계산해 주라 그러고 계속 내리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직원들이 할 때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사업이 확장하기도 어렵고 그 매장을 2개, 3개 보통 2, 3개 이상 하시는 2, 3개까지는 제가 봤어요. 근데 드립커피 하시는 분들 그 이상 확장을 못 해요. 그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좀 겪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그 할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예, 저희가 회사가 개인 카페가 아니고 이제 법인에서 운영하는 카페다 보니까 저는 영업을 맡고 있고 저희 사장님은 전체적인 회사 경영을 맡고 이러다 보니까 매니저들하고 직원들 위주로만 운영하는 카페를 돌리다 보니까 더군다나 인원이 과다하게 투입이 되는 현상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원하는 매출이 매달 발생이 안 돼서 그런 거가 뭐 요인이기도 한데 중요한 거는 인건비 주고 월세 내고 그러다가 남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리를 했는데 뭐 인테리어하고 이런 거 다 날린 거죠. 그때 한 2억 이상 손실을 보면서 정리를 했죠. 그러면서 손으로는 안 되는구나. 드립커피 머신을 이거 만들어야겠다 라는 이제 생각을 하고서